최근 연돈 볼카츠 본사와 점주 간 분쟁이 화제가 되고 있죠. 연돈 볼카츠 본사는 모두 잘 알고 있는 백종원 대표님이 운영하고 있는 더본 코리아의 브랜드라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적 60분에서 다룬 연돈 볼카츠에 관련된 내용과 프랜차이즈 사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 950명당 편의점이 1개일 정도로 이제 편의점 밀집도는 세계 1위입니다. 편의점 종주국은 일본이죠. 일본보다 밀집도가 우리나라가 높으니까 뭐 많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는 2022년 기준 5만 5천 개의 편의점이 있습니다. 본사는 점포를 늘릴수록 이익이지만 전주 입장에서는 점포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엔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지 않죠. 결국에는 이제 본사와 점주 간 이익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뭐 문제를 키우는 원인이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계약하고 폐점하려면 장사가 안 돼서 진짜 폐점하는데 위약금을 뭐 5천만 원씩 물어야 하고 남은 물건은 모두 점주가 알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뭐 본사가 이제 물건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위약금을 물거나 이런 게 아니고, 물건은 전부 점주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그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그 위약금을 점주가 또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려 갖고 장사가 안 돼서 본 손해도 크고 위약금까지 물어야 되니까 정말 뭐 한번 창업했다가 실패한 점주는 억대의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뭐 본사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이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다수의 본사 그리고 점주 뭐 이런 분들이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본사와 점주, 이 어떻게 보면 공생해야 될 관계인데, 장사가 잘 될 때는 서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만 매출이 떨어지고 장사가 안 되면은 정말 서로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본사의 가장 큰 고객이 점주죠. 창업할 때만 근데 고객이고, 창업 후에는 점주의 생계라는 고삐를 딱 쥔 마부와 말의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본사의 생계를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뭐 본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걸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잘 되면 가까운 곳에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하고, 안 되면 안 된 몫은 전부 점주의 책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이 편의점 뭐 창업했다가 프랜차이즈로 창업했다가 사업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본 이런 후기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2023년 기준 대한민국에는 약 11,218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습니다. 브랜드가 11,000개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7만 485개.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게 이 정도입니다. 가맹점 창업이 많은 이유는 장사를 해보지 않은 초보도 본사의 지원으로 창업을 할 수 있고, 잘 알려진 브랜드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본사 이제 장사가 안 됐다, 뭐 모든 가맹점이 다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되면 그 손해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연돈 볼카츠 관련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KBS 추적 60분에서 방송을 한번 했었죠.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자영업자는 모두 돈을 벌고 있을까? 지금 이제 뭐 간판을 달고 영업 중인 곳들이 전부 돈을 벌고 있어서 영업을 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을 거고, 현상유지, 내가 이제 가져가는 돈은 없지만 어쨌든 뭐 장사는 해나가야 되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이제 사장님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KBS 추적 60분에서는 7월 26일 제목이 점주님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방송에서
연돈 볼카치와 뭐 아리따움 이런 이제 몇몇 이제 뭐 한때 인기를 많이 끌었다가 최근 좀 어려움이 닥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한 방송을 했었습니다. 최근 백종원 대표님의 연돈 볼카치 프랜차이즈, 이거 뭐 점주님들이 지금 나와서 시위하는 게 뉴스에도 자주 보도되고 뭐 요번에 추정 60분에서도 이제 결국 나오게 된 거죠. 연돈 몰카츠는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 예전에 이제 방송이 있었는데, 여기서 홍은동 포방터 시장 편에서 동카 2014라는 상호로 방영 이후에 뭐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백종원 대표님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렸고, 그 덕에 어떻게 보면은 장사가 더 잘 됐던 거죠. 방송 이후 인기를 이제 등에 업고 제주도 서귀포로 사업장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돈이라는 상호로 이제 변경하게 되죠. 더본코리아는 2021년 9월 27일 강남 CGV 앞에 연돈 볼카츠를 런칭하여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합니다. 제주도의 그 연돈 사장님하고 이제 어떤 계약을 맺었죠. 그런데 막상 프랜차이즈를 차린 점주님들이 매출이 너무 적다고 들고 일어나면서 지금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님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에 대한 공격들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했었죠. 더본코리아 이제 프랜차이즈들의 존속 기간이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서도 짧다라는 이제 부분, 그리고 이제 본사의 매출이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점주는 이제 힘든데 본사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 신생 매장이 아무래도 많은 더본코리아 브랜드들은 존속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존속 기간이라는 건 특정 시점에 그때까지 이제 영업했던 그 프랜차이즈가 평균 생존 기간이 얼마냐, 이걸 이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브랜드가 오래되면은 당연히 이제 오래된 매장들이 있으니까 평균이 올라가게 되겠죠. 더본코리아는 이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불리한 평가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해명이 있었고, 본사의 매출이 9배나 늘었다라는 부분은 2010년 기준 247개의 이제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다가 2023년 13년간 2785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프랜차이즈 개수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난 것이지 이익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오히려 이제 더본코리아 본사 이익률은 타 프랜차이즈 본사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뭐 실제로 이거는 데이터로 보여주시는데 뭐 그거는 이제 굉장히 수긍할 만한 정도의 이익률이더라고요. 추정 60분에 출연한 연돈 볼카츠 점주는 2년 전 광고를 보고 2022년 7월 가맹 계약을 했고 총 투자 비용이 1억 7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연돈 볼카츠 이제 창업 비용이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뭐 한 4천만 원 정도 더 들은 거 보니까 아마 좀 좋은 지역에 뭐 이런 비용을 조금 더 들인 것 같습니다. 창업 당시 이제 본사 관계자와 통화했던 그 통화 녹취록을 녹음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틀어주시는데, 배달 매출 제외하고 홀 매출만 한 달 3천에서 3,300만 원 정도를 지금 다른 매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3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임대료 300만 원, 그리고 인건비 500만 원 정도 해서 600만 원 정도 잡으면 보통 600만 원 정도는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 50% 정도는 이제 본사의 물품 대금이나 로열티로 지급해야 되고, 나머지 50%, 그러니까 1,500만 원 중에 한 600만 원 정도 이제 임대료하고 인건비 빠지고 나면은 한 600만 원 정도 이제 그 점주가 가져간다. 이런 이제 설명을 창업 당시에 이제 영업사원으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이제 이 점주님은 부동산 가계약을 하고 계약 당일에 계약서 예상 매출액에는 최고 연 1억 8,256만 원, 월로 따지면은 1,52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저는 1억 745만 원, 한 달로는 895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날 수 있다라는 예상 매출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 이렇게 이제 계약서상에 이렇게 이건 이제 뭐 공정위에서 프랜차이즈 계약할 때 이런 예상 매출액을 기재하도록 지금 이렇게 이제 좀 강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계약서를 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의 제기를 했겠죠? 뭐 물어보니까 실제 매출과는 다르니 신경 쓰지 말고 계약하면 된다는 뭐 설득에 아마 대부분의 점주는 수긍하고 서명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가맹 절차를 이제 계약서를 쓸 정도까지 진행을 시켜 놓으려면 부동산 가계약이라도 최소 해놓거나 아니면 이미 부동산 계약을 놓은 상태에서 이제 보통 계약서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당시에는 이미 이제 많은 것들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걸 문제 삼고 계약을 업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본사와 백종원 대표가 주는 이제 신뢰감도 아마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힘을 실어줬을 겁니다. 뭐 방송에서 워낙 이제 백종원 대표님 이미지 좋잖아요. 저도 뭐 백종원 대표님 쓰신 책 읽고 굉장히 이 경영 철학이나 장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제 공감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뭐 믿음을 갖고 큰 돈을 들여서 이제 창업한 점주님의 개업 후 상황은 굉장히 달랐다고 합니다. 첫 달 매출 2,900만원 이후 배달 수수료 제외하면 월 매출 한 800에서 900만원 정도 지금 이제 된다고 합니다. 점주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이것저것 빼고 나면 월 50만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방송에 공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월 매출 이제 900만원 정도 나는 때에는 물품 구입 및 로열티로 본사에 460만원,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한 반 정도가 이제 본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월세 및 관리비, 이거는 이제 뭐 위치나 이런 곳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192만원 정도를 내고 계셨습니다. 전기 수도요금 55만원, 배달 수수료 50만원, 소모품 비용 26만원, 가스비 20만원, 보험 및 세금으로 20만원, 그리고 세스코 16만원, 세무기장료 8만원 해서 다 빼고 나면은 실제로 점주님이 가져가는 순이익은 53만원이었습니다. 매출 900만원이면 직원을 둘 수도 없습니다. 혼자 종일 매장에 이제 매장을 운영하면서 한 달간 53만원 정도를 가져갑니다. 실제로 이 점주님은 이제 방송에서 하루 이제 12시간 정도를 혼자 이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일 일을 하고 휴일도 없이 일을 하는데 뭐 휴일이 이제 뭐 한 주에 하루 정도 쉬겠죠. 이렇게 뭐 일을 하는데 53만원이니까 진짜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지 않으신가 싶을 정도로 수익이 낮았습니다. 직원 한 명 정도 쓰려면 최소 월 매출 1,500만원 정도는 이제 나야 그래도 직원 인건비하고 내가 이제 가져갈 약간의 돈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매출이 올라도 비용이 오르지 않는 고정비 항목은 월세, 관리비, 그리고 세스코 비용, 그리고 보험료, 세무기장료, 요 정도가 이제 고정비고 나머지는 전부 변동비용입니다. 변동비용은 매출이 오르면 매출이 오른 비중만큼 같은 비중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변동비중이 이제 높다는 거는 향후에 매출이 올라도 이익률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걸 이제 반증할 수 있죠. 물품 구입 및 로열티, 전기 수도요금, 배달 수수료, 소모품비, 가스비, 세금 등 항목은 변동비용으로 매출이 늘어나면 함께 늘어납니다. 물론 이제 비율 전체 파이가 커지면 똑같은 비중이라도 이익이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변동비 비중이 높다는 거는 사업할 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출이 늘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직원을 써야 하는데 매출이 어지간히 늘지 않고는 직원 하나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이제 사업하시는 1인 사업장 많고,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영업시간이 12시간이다 그러면은 최소 1시간 먼저 출근해서 또 뭐 영업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영업시간이 끝나면은 그 이후에 뭐 마감하는 시간이 또 최소 1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사업하는 시간 빼고 집에서 잠자는 시간 정도를 제외하면은 뭐 개인 생활을 거의 할 수 없는 게 자영업입니다.
출연한 점주님은 자체적으로 월 100만원 정도의 배달의 광고도 한번 해보고 1+1 마케팅도 해봤으나 소용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돈가스를 좋아하긴 하지만 뭐 자주 얼마나 자주 사 먹느냐 뭐 이런 걸 따져보면은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돈가스 매장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창업하는 입장에선 돈가스가 창업하기 좋은 것 같아요. 기름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반죽해서 넣은 그 고기를 넣고 일정 시간 동안만 튀겨낸, 그리고 이제 바로 접시에 담아 내면 되니까 사실은 창업할 때 진입장벽 중에 조리나 이런 기술이 굉장히 좀 낮아도 된다는 게 이제 장점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자가 많기도 하고 또 잘 된다 그러면 빨리 늘어날 수 있는 게 이런 이제 돈가스 매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가스 매장은 사실 제가 이렇게 주변에 봤을 때는 창업했다가 빨리 문 닫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 게 또 돈가스 매장인 것 같아요. 백종원 대표님은 그 손석희의 질문들에 나와가지고 49개 매장 중 지금 8개 매장 정도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아 진짜 일부의 매장만 그렇고 나머지 매장은 장사가 잘 되나 보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거기 그 추정 60분에서는 전체 이제 83개 매장이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했었고 지금 21개 점포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업 비중이 정말 너무 높은 것 같아요. 2021년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불과 3년 만에 62개 매장이 이제 문을 닫은 셈입니다. 어우, 정말 엄청나죠? 그 한 개 매장이 문을 열었다 닫을 때마다 그 손해가 얼마입니까? 62개면은 하나당 최소 1억을 잡아도 60억의 뭐 어떤 창업하려는 이제 그 어떻게 창업 꿈나무의 자금이 사라지는 셈이죠. 프랜차이즈 본사 뭐 점주 동상이몽입니다. 잠을 같이 자도 다른 꿈을 꿀 수밖에 없죠. 이전에도 카스테라 전문점, 찜닭 전문점, 과일 주스 전문점, 연어 무한리필 전문점, 고기 무한리필 전문점, 뭐 무한리필 전문점 진짜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우후죽순 매장이 늘어나다가 한순간에 사라진 프랜차이즈점들 엄청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찜닭, 와 이때는 뭐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엔 한 건물 건너 하나마다 찜닭이 있을 정도로 많았던 것 같아요. 과일 주스는 저는 그때 당시 이제 과일 주스 여름에 확 늘어나는 거 보고 아우 저 과일 주스 매장들 겨울에 어떡하려 그러나 그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겨울 되니까 과일 주스 완전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매장들이 뭐 그냥 추풍 낙엽처럼 문을 닫더라고요. 연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연어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량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데 환율이라든가 해외 연어 이제 어떤 원산지의 그 납품 가격 이런 거에 너무 취약한데 연어 무한 리필이라는 간판을 달고 너무 많은 매장들이 문을 열길래 이거 저거 괜찮을라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연어 가격 올랐다는 얘기 한번 들리면서 연어 집들이 확 뭐 줄줄이 이제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창업할 때는 정말 이런 것들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10,0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계속 새로운 점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들은 자체 브랜드 광고도 하겠지만은 가맹점 모집하는 광고에 광고비를 굉장히 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건을 팔아서도 이익이 남지만 이걸 이제 같이 창업을 해주는 이 점주를 하나 모집하는 게 프랜차이즈에는 굉장히 큰 이익이거든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익관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업사원이 아무리 이제 뭐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이익관계, 그 영업사원은 왜 그렇게 나와서 자기 시간을 들여갖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설명하는 영업사원은 그 점주 하나가 창업하게 되면 받는 인센티브가 아마 상당할 겁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가 잘 되면 함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표현하면 가맹점주가 잘 돼도 본사는 돈을 버는 겁니다. 안 돼도 본사는 돈을 법니다. 이게 이제 슬픈 거죠.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수가 늘어나는 것이 물건을 파는 것보다 더 큰 수익입니다. 일단 가맹점 개설로 버는 수익이 크고 판매점이 이제 늘어나잖아요. 가맹점 개설이 계속 늘어나면. 그러니까 이
개설로 버는 이익과 판매로 버는 이익,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가맹점 늘리기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A 가맹점 매출이 1000만 원이고 이 가맹점 매출을 2000만 원으로 늘리기 위해서 이제 광고비를 쓰는 거과 B 가맹점을 늘려 A, B 가맹점 두 곳에서 1500만 원씩 이제 매출을 해주면 3000만 원의 이제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사실 매출이 2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게 이익이지만은 본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을 늘려서 판매점을 늘리는 게 훨씬 더 큰 이익이라는 거죠. 가맹점 개설에 따른 수익은 2배가 됩니다. 가맹점이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고 광고를 하듯 본사는 가맹점주와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이런 이제 어떤 기본적인 이익 구조 이해가 안 되면 사실 프랜차이즈 창업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편의점 브랜드들 보면은 동일 브랜드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막 똑같은 브랜드가 막 창업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점주의 이익으로 설명이 됩니까?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이제 뭐 프랜차이즈 본사나 뭐 이런 쪽에 이제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경기가 진짜 어려운 그 원인이 큰 것 같아요. 2023년 98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뭐 도대체 얼마입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이 폐업 비중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뭐 폐업을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다음 달 한 달 연명해가는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은 대출 연체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 많을 수밖에 없죠.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자영업 전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 본사 사실은 점주의 이익을 어느 정도 이제 너무 이렇게 고려하지 않는 이런 프랜차이즈 확장에는 저는 굉장히 비난하고 싶지만은 지금 현재 매출 전체가 그냥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연돈 몰카치 관련 분쟁은 본사와의 문제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위축된 소비로 인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쿠팡, 마켓컬리, SSG몰 이런 데서 이제 대형 유통업체가 온라인몰을 이용해서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죠. 이런 이제 직거래 채널이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뭐 본사 입장에서도 이 직거래 채널을 적극적으로 이제 늘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자기네가 뭔가 하기가 좋잖아요. 문제의 소지도 적고. 아마존, 테무, 알리 등 해외 유통업체가 국내까지 이제 시장을 넓히고 있어서 뭐 철물점, 문방구 같은 잡화점, 그리고 뭐 의류, 뭐 신발 이런 것들 최근 뭐 알리나 테무 이런 데서 구입하고 계신 분들 주변에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다못해 여기는 뭐 품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 해도 너무 싸니까 샀다가 아니면 에이씨 다른 거 또 사면 되지 라고 할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니까 할 말 다 한 거죠. 자영업의 어려움은 뭐 상가 공실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다니면 임대 문의가 붙은 상가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빌딩 하나 전체가 지금 임대가 공실로 돼 있는 데도 많아요. 집 근처에 이렇게 뭐 운동 삼아 돌아다니면 꼬마 빌딩 공실 문제의 심각성 이건 뭐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낡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와 저런데 지금 다음 그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걱정되는 데들도 많아요. 지식산업센터 공실에 관한 뉴스를 보면 분양받은 분들은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생길 때 분양을 받은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뭐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는 거면은 일반 사람들이 살림을 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무공간이나 이런 걸 이제 얻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 들어가는데 아니 뭐 회사가 늘어나는 수는 이제 한계가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는 너무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지금 뭐 폐업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업 수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인 국민이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서 지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지출에도 보수적으로 되고 점점 이제 싸고 효율적인 걸 찾고 있죠. 자영업의 매출이 떨어져 공실이 늘고 대출 연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비 위축이 결국 자영업 매출 저하로 이어지고, 이거는 뭐 공실 증가, 대출 연체 증가,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제 돌고 있는 거죠. 임대인은 공실 나면 죽음입니다. 이건 뭐 수익률 얼마에 이제 임대료가 낮아진다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공실 하나가 나면은 특히나 이제 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어디 상가 하나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매달 관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다. 결국 소비 위축이 전반적인 경기 침체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영업사원의 말만 믿지 말고 주변 상황, 그리고 이제 먼저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아는 분이 없으면 단골집이라도 찾아가서 아 사장님 요즘 어떠세요? 라고 하면은 지금 그분들이 얘기할 곳이 없어서 정말 한번 말문만 트이면은 정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아 자영업 이거 진짜 할 게 왜 쉽게 도전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 저절로 하실 겁니다. 직원도 없이 혼자 하루 12시간 이상 한 달 내내 매장을 지키면서 최저급여도 안 되는 이익을 가져가는 사장님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장밋빛 꿈을 꾸면서 프랜차이즈의 광고, 영업사원의 뭐 어떻게 보면은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너무 쉽게 이제 창업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쉽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어쨌든 이 창업을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을 이제 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차라리 그 있는 돈으로 얼마간 이제 더 공부하면서 시장 상황 보면서 내가 정말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자영업 시장은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 그냥 내가 월급 정도를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 많고 지금 버티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유 어쨌든 뭐 마음 딱한 얘기지만은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연돈 몰카츠도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장사하시는 분들 다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